11시 정각부터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시 정각이네요. 지금부터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목소리 들리시는지 한번 체크만 한번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목소리 들리시면은 채팅창에 목소리 들린다고 말씀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아, 지금 목소리가 약간 마이크처럼 좀 울린다는 피드백이 있었는데 제가 목소리를 살짝 톤을 낮춰가지고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요새 다들 기말고사 준비로 바쁘실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그 DNA 입시랩 식구들 같은 경우에도 여기 지금 학습관 관리 진행 중인 학생들 기말고사 템포 잃지 않고 오답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요 보안 전략 짠 것들을 정확하게 학습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실제 잘 수행되고 있는지 체크하느라 매일매일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서도 사실은 오답 정리부터 그리고 학생부 1학기 거 마무리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 때 실제로 자기에게 필요한 학습이 무엇인지 분석해서 밀도 있게 오랜 시간 동안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을 어떻게 잘 진행할지도 매일매일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들 이제 여름방학 때 프로그램들을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 저희 DNA 입시랩에서 작년 여름이랑 겨울에도 매우 성황리에 이 진행이 됐고 요 후기 같은 경우에도 좋았던 여름 캠프에 대해 가지고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설명회를 진행하려고 해요.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여름방학 때 학습 컨텐츠를 선택하는 기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아래 세 가지를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름방학 때 그냥 이 잠깐 반짝 열심히 하고 나가지고서 여름방학 끝나고는 퍼져가지고서 계속 이제 학습을 좀 진행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보다는 올바른 학습 습관을 길러서 그 습관을 바탕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자기의 요 템포를 이어갈 수 있는 이런 습관을 기를 수 있는 컨텐츠를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음은 요 잠시만요. 요 목소리가 네. 아,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 유튜브 영상을 하나 그 켜놨었어 가지고서 그 영상 목소리가 저한테도 들려가지고서 잠깐 멈췄었는데 다시 진행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학생이 여름방학이 끝나고 나서는 자기가 다음 목표인 중간고사 혹은 모의고사를 위해 가지고서 어떤 학습을 해나가야 되는지 제대로 모른다라고 하면은 단지 여름방학에만 좀 한정된 그런 컨텐츠라고 생각을 해요. 여름방학이 끝나고 나서도 내가 그 다음 목표를 위해서 과목별로 언제까지 어떤 학습을 어떻게 이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도록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제공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학생들마다 준비하고 있는 전형 그리고 자신의 약점 및 단점이 다 다를 건데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에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학습이 설계가 되도록 하는 거를 이제 도울 수 있냐. 저는 요 세 가지가 그 컨텐츠 선택의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여름 몰입 캠프를 설명을 드릴 테니 과연 그 세 가지 요 선택 기준에 저희 컨텐츠가 맞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요 몰입 캠프 일정을 보면서 요 몰입 캠프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것들을 관리해서 학생들이 어떤 습관을 기를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첫 번째는 7월 9일부터 시작이 돼요. 대부분 이제 학교가 7월 4일이 껴있는 주에 기말고사가 마무리될 텐데 이 기말고사가 끝나고 제가 설명회 할 때마다 여러 번 강조하는데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오답 정리를 해가지고서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다음 목표를 위해서 보완하기 위한 학습을 어떤 식으로 세팅할 걸지를 짜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학기가 끝나고 나서는 학기 중에 했던 학생부에 대해 가지고서 마무리를 하고 상담을 하고, 혹시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은 기회를 창출해 가지고서 학생부를 관리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항상 강조를 드리는데, 7월 9일 날에는 일단은 요 오답 정리를 하고, 그리고 여름 방학 때 계획표를 스스로 짜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것을 과제로 내주는 특강을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 실제 제가 진행했던 그 오답 정리 및 계획표 작성 특강 요 PPT 장면인데요. 개념이 이해가 되지 않는 학생, 암기가 부족한 학생, 문제풀이가 부족한 학생, 틀린 문제에 대해서 자기 걸로 스스로 흡수하고 가지 않는 학생들은 각각 계획표에 어떤 학습들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 가지고서 가이드를 주고, 스스로 여름방학 때 어떤 학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가지고서 상담 이전에 자기가 짜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과제를 제출할 거예요. 잠시만요. 지금 요 영상 관련해 가지고서 피드백이 있다 그래 가지고서 지금 잠시만요. 네, 혹시 지금은 잘 보이시나요? 방송에 잠시 차질이 있던 점 죄송합니다. 양해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이제는 아마 잘 넘어갈 것 같아요. 어, 네, 다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오답 정리 계획표 작성 특강에서는 요 오답 정리를 어떤 식으로 꼼꼼하게 해야 되는지를 다 지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기말고사 그리고 자기가 봤던 모의고사들에 대해 가지고서 맞힐 수 있었던 문제인지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 가지고서, 그리고 맞힐 수 없었던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어떤 역량이 부족했는지를 분석해 가지고서 방학 때는 어떤 교재를 통해 가지고서 언제까지 이걸 마무리해서 해당 요 역량을 기를 것인지, 그리고
이 자기가 원래 오답 정리할 때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공부했던 교재들이랑 학원에서 줬던 이런 컨텐츠들을 다 이렇게 가지고서 요번 시험이나 목표에서 자기가 학습했던 그런 교재들이 적절했는지, 그래서 학원에서 케어해줬던 것들을 얼마만큼 흡수를 했는지, 학원에서 해줬던 것들이 나의 목표와는 좀 약간 동떨어지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법을 다 오답 정리를 통해서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오답 정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어떤 학원이 자신에게 필요한지를 통해서 학원을 세팅을 하고, 그리고 오답 정리를 바탕으로 스스로 공부해야 될 요 교재들을 정해가지고서 어떤 식으로 학습해야 될지에 대한 가이드를 특강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요거를 학생이 스스로 적어 오면은 이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여름방학 중에 요 맨 처음에 초기 사전 상담이 한번 들어갈 거고,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학생이 계획을 제대로 세웠는지, 그리고 그 계획을 제대로 수행해 나가는지, 요걸 점검할 때 학생이 스스로 분석해온 것들에 대한 적절성을 판단을 하고 이런 거를 수정 보완하면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서는 요 학생이 다음으로 목표하고 있는 그런 시험, 뭐 9월 모의고사면 9월 모의고사, 아니면은 다음 중간 및 기말, 아니면은 수시와 정시를 병행하기 때문에 요 두 가지 학습을 병행해야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목표하는 그런 시험에 대해 가지고서 해야 될 학습들을 다 정리를 하고 2주 단위로 주간 목표를 세워가면서 해당 목표 시점까지 과목별로 내가 학습을 제대로 끝내놓기 위해 가지고서 주간에 해야 될 과목별 학습을 정리를 해나갈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하는 방법들을 다 요 특강에서 안내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름방학 중에 요 계획표 설정한 것들이 학생의 역량에 맞게 적절하게, 그리고 과목별 밸런스가 잘 분배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피드백하면서 요 캠프를 진행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일정 같은 경우에는 요 몰입 상담 주간이에요. 몰입 상담 주간 같은 경우에는 요 학부모님께서 동반을 하셔도 되고 학생만 혼자 와도 돼요. 그래서 이게 학생만 혼자 와도 된다라고 이게 전제를 거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학부모님이 동반하셨을 때 좀 약간 입을 안 여는 데다가 조금 약간 학부모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좀 약간 학생이 좀 약간 이 엄마 얘기하기만 해봐 라는 좀 약간 표정으로 인상을 찌푸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학생이랑 얘기를 하고 학부모님께 그 내용을 전달 드리는 게 좀 약간 나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부모 동반 혹은 학생 단독으로 와서 현재 지금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은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앞으로 어떤 전형이 나한테 유리한데, 그래서 여름방학 때 어떤 학습들을 해야 되는지를 사전 과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상담을 진행할 거예요. 사실은 이 상담 같은 경우에는 1시간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되는데 이때는 뭔가 이렇게 분석도 좀 약간 방점이 찍히지만 좀 더 방점이 찍히는 거는 방학 동안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계약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름 몰입 캠프 동안 내가 정말로 이 정도의 학습까지는 꼭 해낼 거고, 그렇기 위해서는 누수되는 시간을 얼마나 없애야 되고, 여기에 엉덩이가 무겁게 여기에 오전 8시부터 새벽 1시까지 진행되는데 그 중에서 정말 이만큼의 시간들을 얼마나 열심히 할 건지들에 대해 가지고서 약속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일정 같은 경우에는 여름 몰입 캠프 이제 개강이 돼요. 이제 7월 20일 날 이제 개강을 하게 되는데요. 개강과 동시에 집중적인 이제 관리가 들어갈 건데요. 어떤 관리가 들어가냐면요. 지금 요게 PPT를 이 애니메이션 효과가 없이 지금 좀 켜놓은 상황이라 가지고서 제가 요거를 필요하다라고 하면 애니메이션을 조금 약간 옮겨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요게 시간표예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8시부터 새벽 1시까지 캠프가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1교시부터 8교시까지는 필수 등원 시간이에요. 네, 필수 등원 시간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적용이 될 거네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필수 등원을 해가지고서 학생이 학원 가는 시간 외의 시간에는 모두 등원해가지고서 여기에서 학습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학원 가는 시간을 조사를 해서 학원 가지 않는 시간을 저희가 조사한 후에 그 시간에 학생이 학습관에 정확하게 들어와 가지고서 집중해서 공부 하나를 밀착 관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10시 이후에도 요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의 시간에도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남아가지고서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이 되는데 다시 한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오전 8시부터 새벽 1시, 토요일에서 일요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되는데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의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필수 등원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학원을 다니는 시간 빼고 모두 학습관에 약속된 시간에 와가지고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집중 관리를 할 거예요. 그 외의 시간들에도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저녁 10시 이후부터 저녁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그리고 일요일 같은 경우에도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저희가 오픈을 하는데 그 시간에도 학생이 요 사전 조사를 통해서 등원을 하겠다고 약속한 시간에는 학습관에 정확하게 등원해가지고서 집중되게 학습을 하는지 관리를 할 거예요. 요 학습관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에서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학원의 생태도 잘 알고 학습관도 잘 다니면서 학습관이 어떻게 유지가 돼야지 학생들이 집중을 잘 하고 분위기가 관리가 잘 되는지를 아는 그런 조교 선생님께서 학습관 내에서 상주하세요. 아까 안내드린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모든 시간에 상주를 하면서 아이들과 불편한 거는 요 불편한 것도 이제 듣고 저희 컨설턴트들과 공유도 하고 그리고 학습실 내에서 절대 떠들지 않고 전자기기는 반납하고 들어가도록 하며 그리고 집중 못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집중할 수 있도록 격려도 하고 만약 조금 더 집중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컨설턴트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가지고서 상담을 통해서 다시 집중하는 상태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도 하고 좀 더 좋은 학습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사실 저희가 요게 제가 설명이 끝나고 나가지고서 이 노트북을 들고 실제로 학습관에 가가지고서 학습관 모습을 좀 약간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꽉 막힌 그런 독서실 책상보다는 이런 책상을 사용하는 이유가 요 관리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이렇게 상시 일어나면은 학생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다 볼 수도 있고 요 CCTV가 다 설치돼 있어가지고서 컨설턴트 선생님들도 아이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 감시자 효과를 통해서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딴짓을 하지 않고 열심히 계속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서 좀 저런 독서실 책상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건 아까 말씀드렸던 요 운영 시간이에요. 그래서 요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설문조사를 미리 할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님이랑 학생이랑 같이 학원 가는 시간 빼고 요 등원 시간들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서 그 시간 동안에 와가지고서는 무조건 착석해가지고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요 관리 시간에 등원하지 않았을 때 같은 경우에는 학생 학부모님께 전화랑 문자를 통해 가지고서 상황을 전체 다 공유를 하고 관리를 할 거예요. 이게 일요일 시간표예요. 토요일, 일요일 시간표예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평일 새벽 1시 운영하는 거랑은 다르게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약속된 시간에 등원하지 않았을 때는 학생 학부모님 전화랑 문자로 관리를 하고 학생이 그냥 일방적으로 저 이래가지고서 오늘은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저희는 좀 꼼꼼하게 학부모님과 공유를 하기 때문에 이 학생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그런 상황이 좀 아닌 것 같을 때는 바로 이제 학생에게 전화를 해가지고서 등원을 바로 독려를 해가지고서 다시 앉아가 등원해가지고서 집중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할 거예요. 요게 실제로 작년에 여름 캠프 때 지금 관리가 됐던 내용인데 그러니까 시간표에 변동이 있다든지 좀 돌발 상황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바로 등원 시간에 없으면은 전화를 해가지고서 관리를 하고 혹시 안 받으시면은 문자를 통해 가지고서 요 연락이 닿을 때까지 요 해가지고서 등원 관리를 철저하게 진행을 해요. 그리고 관리 선생님이 실내에 상주하는 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죠. 실내에서는 절대 말을 할 수 없고 실내에서는 전자기기를 반입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실내에서 좀 이제 유해한 환경을 제공한 만드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그리고 각 컨설턴트 선생님들이 학생들에 대해 가지고서 생활 지도도 엄격하게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이제 사실 지금까지는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학생들이 요 선생님의 지도랑 격려 그리고 컨설턴트 선생님들이 요 강력하게 훈계 및 지도를 하면은 대부분 듣는데 그럼에도 학생들에게 방해를 주는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요 퇴원을 시키는 그런 시스템도 있기는 한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격려 및 지도로 다 됐었기는 해요. 어쨌든 관리 선생님이 실내에 상주를 하면서 학생들이 졸지 않도록 그리고 떠들지 않도록 그리고 집중할 수 있도록 요 격려 및 독려를 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새 사실 다들 동의하실 만한 게 요 학습의 성패의 가장 큰 관건이 인터넷이 되는 휴대폰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사실 어른들 같은 경우에도 요 스마트폰 중독 같은 경우에는 엄청 많을 정도로 사실 스마트폰 자체가 그런 좀 약간 마물인 것 같아요. 네, 이거를 좀 몸에서 떨어놓는 다이어트를 하고 이게 습관이 되는 연습을 하는 것은 정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학습관 입실할 때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전자기기에 대한 사용이 안 돼요. 만약에 인강을 듣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만 인강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듣겠다라고 하고 그때도 휴대폰은 안 돼요. 어떠한 전자기기를 사용하겠다라고 저희한테 신청서를 넣으면은 그 신청서에 써진 그런 시간에만 요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서 요 전자기기에 대한 다이어트를 이번 여름방학 때는 해볼 수 있도록 지도를 할 거예요. 사실 요거 상담할 때 저희가 그런 얘기를 다 해요. 이 전자기기를 몸에서 떨어뜨려 놓고 사실은 좀 이 인터넷이 안 되는 그런 그러니까 휴대폰을 없애는 것까지도 이런 게 얼마나 큰 이펙트가 있고 이런 게 없는 학생들이 좀 얼마만큼 이 이득을 보는지에 대해서 설득은 좀 약간 하기는 해요. 그래서 사실 저번 주에도 요 한 학생이 좀 이 스마트폰 사는 거에 대해서 좀 이 고민을 하고 있어가지고 학부모님도 걱정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 스마트폰을 샀다가 욕심이 조금씩 커져가지고서 손해본 사례들 그리고 스마트폰이 없어가지고서 이득 본 사례들을 이렇게 쫙 얘기를 해줬더니 그래서 설득을 해가지고서 요 이 자기가 그냥 정해진 시간에 그냥 노트북으로만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그런 설득을 했던 지난주 상담도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매일 3회 이상 환기를 해요. 사실 학생들이 오랫동안 집중을 한다라고 하면은 쾌적한 환경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좀 필수적인 조건이죠. 그래서 매일 3회 이상 환기를 하고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요 필터 상태를 계속 체크를 하면서 풀 가동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요 공기청정기가 가동되는 상황 그리고 하루에 3회 환기하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요 저희가 신청을 하시면은 그 여름 몰입캠프 밴드의 학부모님이랑 학생들을 초대를 할 건데 요 상황에 대해 가지고서 공지를 할 거예요. 요 밴드를 통해 가지고서 요 다소간의 입시 정보 그리고 저희가 이벤트들도 이제 진행을 하거든요. 요 마일리지 대도 혹은 뭐 중간중간 학생들의 좀 약간 흥미를 좀 약간 일깨우기 위해 가지고서 하는 요 선물 주는 그런 요런 이벤트들이 있는데 그런 이벤트들에 대한 공지도 요 밴드를 통해서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관리 선생님이 단지 그냥 아이들이 요 졸지 않고 하느냐 정도만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실내에서 정말 집중력이 높게 지금 자기가 교재에 풀고 있는 것들이 페이지가 정말로 넘어가고 있는지 그냥 눈으로 계속 한 페이지만 보면서 집중을 못하고 있진 않은지까지 세세하게 점검을 해요. 이거를 최소 1시간에 2회 이상 점검을 하면서 집중을 못하는 친구들에게는 집중을 독려를 하고 만약 집중을 못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담당 컨설턴트 선생님에게 해당 상황을 전달해 가지고서 다시 상담을 통해 가지고서 학생들이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되게 여러 가지 학습법을 지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스톱워치 학습법부터 그냥 최소 단위로 계획표를 세워가지고서 이거를 달성량 체크를 해서 인증하는 뭐 학습법 등 그러니까 학생한테 맞는 학습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매번 이 다양한 학습법들을 이제 연구를 하는데 그 중에 좀 약간 최적화될 수 있는 학습법을 다시 제안을 해가지고서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울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학생들이 학원이나 요 독서실에 가 있으면은 어떤 거를 공부하고 좀 제대로 집중했는지가 이제 궁금하잖아요. 요 내용들을 다 기록을 해가지고서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과 요 입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요 조교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뭐 현우진 선생님의 문제를 푸는지 이제 이런 것도 자기가 파악할 수 있는 선 하에서 최대한 구체하게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어떤 학습을 어떻게 집중해 가지고서 하고 있는지, 혹시나 집중을 못했다라고 하면은 어떤 관리를 통해 가지고서 다시 집중 상태에 들어갔는지 등을 꼼꼼하게 1시간 단위로 이런 식으로 적어 가지고서 학생이 하원할 시에 레포트 형식으로 이렇게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매일 약속된 시간에 집중 학습 진행 시에는 마일리지를 부여를 하고 그 마일리지를 다 채운 학생들, 그러니까 아까 캠프 시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라고 했는데 그 시간을 매일매일 학원 가는 시간 빼고 다 채워서 학습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마일리지를 계산을 해가지고서 꽤나 금액이 큰 상품을 저희가 주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좀 약간 치열하게 하는데 요것도 이 동기부여를 통해 가지고서 요것뿐만 아니라 좀 약간 몇 가지 이벤트를 더 열 거예요. 이러한 좀 선생님들의 요 아이들에 대한 동기부여 이벤트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 등원 자습관의 관리 상주하는 선생님 외에도 제가 아까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각 컨설턴트 선생님이라고요. 컨설턴트 선생님이 학생당 이제 1대1로 이제 매칭이 돼요. 그래서 요좀 이따가 그러니까 저도 그 담당 컨설턴트 중에 한 명인 박정환 팀장이고요. 그리고 요 황자람 컨설턴트가 계신데 좀 이따가 요 설명회 끝나고 나가지고서 인사를 한번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희 두 명이 요 학생을 1대1로 이렇게 매칭을 해가지고서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학습이 무엇인지, 입시 상황은 어떤지, 그래서 계획표는 제대로 세워서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일주일에 2번 30분씩 상담을 진행하면서 요 캠프를 진행을 해나갈 거예요. 그래서 요 상담 내용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레포트로 이제 전송을 당일날 상담한 거는 당일날 학부모님께 전송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계획표를 제대로 세웠는지, 과목별 밸런스는 맞고 있는지, 멘탈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누수되는 시간은 없는지, 그리고 컨설턴트가 내준 과제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습관적 영역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형성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 다음 학기 전형에서 학생부에 관련된 전형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특강을 통해서 좀 약간 학생부에 관련된 케어도 하는데 요거에 대한 과제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시를 보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컨설턴트 재량 하에 모의고사를 보도록 하고 해당 모의고사 오답 정리를 시키고 해당 모의고사로 갈 수 있는 대학 라인까지 이제 정해주고 이런 과정들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에게 가장 최적화된 입시 및 학습에 대한 상담을 일주일에 2회 점검하고 이렇게 체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거를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밴드 인증을 매일매일 학습한 것들을 이렇게 달력을 찍고 학습한 것들도 요 기준에 맞춰서 찍어서 매일매일 올리게 하거든요. 기준 같은 경우에는 요 달력 이제 계획표 짠 것들에 대해서 계획표를 실제 달성했는지 달성 여부를 이제 체크를 해가지고서 밴드에 올리고, 그리고 테스트나 암기 정리한 것 같은 경우에는 요 정리나 암기한 것들을 요 연습장에다 적은 거를 사진을 찍어서 다 올리고, 그리고 문제풀이 한 것은 문제풀이 한 곳 맨 첫 장이랑 마지막 장을 찍어서 올리라고 해요.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이거 조금 약간 너무 약간 감옥 같다, 좀 약간 족쇄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니다, 이거는 정말 가정 평화를 이루기 위해 가지고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가 한두 번만 해보면은 집에 가가지고서 정말 가족들과 행복한 일상 대화를 할 수 있음을 느끼게 될 거다라고 설득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실제로 그래요. 여기 와서 사실 오전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공부를 하면은 학습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학습량에 대해서 저는 애들이 좀 약간 자랑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얼마나 자기가 열심히 했는지 이렇게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자랑을 하고 학부모님과 공유를 하면은 되게 학생도 자기가 잘했던 걸 자랑을 하고 집에서 칭찬을 받고 학부모님도 그걸 보고 아이가 열심히 한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서 과정을 다 관찰할 수 있어 가지고서 요 밴드 인증을 요 학생과 학부모의 그 두 분의 만족도를 다 높이기 위해 가지고서 매일매일 하도록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밴드 인증한 것들에 대해 가지고서 당연히 컨설턴트 선생님도 함께 그 밴드에 들어가 가지고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혹시나 조금 약간 안 된 것에 대해 가지고서는 매일매일 어떤 보완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이런 피드백을 하면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요 작년에 되게 대부분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 가기 전에 올리는 거기 때문에 잘 올리고 가요. 그래서 학생, 학부모, 매니저가 학습 내용을 공유하고
그리고 아까 요 계획표 짜는 거에 특강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매주 일요일 날에 이렇게 주간 목표 작성을 하고 그리고 요 상세 계획표까지도 작성을 하는데 요 계획표도 업로드를 하고 매일매일 달성량 체크랑 학습 내용 인증샷을 업로드할 거예요. 그리고 요거에 관련해서 피드백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일정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예요. 요 사실 전형들 중에서 나는 딱 학생부 교과 전형, 근데 사실 교과 전형도 최저가 없는 그런 이 대학이 거의 없는 데다가 그러니까 종합 전형만 노리기에는 사실은 그 우리 이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엄청나게 유리하지 않은 것만은 사실이고 대부분의 전형이 이 수능이랑 연관이 되어 있는 게 좀 현 입시 메타기는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모의고사의 중요성을 좀 약간 강조를 하고 자기의 위치를 좀 객관적으로 좀 살펴볼 수 있도록 모의고사 풀이를 진행하고 거기에 대한 오답 정리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자기 위치를 진단하는 과정을 진행을 할 거예요.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주 1에서 2회 정도 모의고사를 보도록 이제 진행을 할 거고 수시를 보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이 모의고사에 대한 자기 위치와 그리고 자기의 약점을 알 수 있도록 요 7월 5일에 요 다 같이 일괄적으로 이 모의고사 자신에게 필요한 모의고사가 뭔지 사전 상담 때 진단을 한 후에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보고 위치 진단을 하고 오답 정리까지 같이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매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정기 수학 시험을 볼 건데 요건 신청자만 진행을 할 거예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이 요 매스플랫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사실 되게 많은 요 대치동 및 전국 학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상당히 양질의 수학 프로그램이고 요 문항 같은 경우에도 거의 모든 수학 프로그램 중에 좀 약간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이 일주일 동안 진도 나간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저희가 목요일 날 조사를 하고 금요일 날 오전에 볼 수 있도록 금요일 날 학생들이 등원 전에 요 수학 정기 시험지를 올려놓고 요거에 대해 가지고서 어플에서 다 이제 성적이랑 자기 약점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가 수학 진도 나간 부분에 대해서 시험을 보면서 수학은 완벽하게 자기의 약점을 파악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틀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무제한으로 요 틀린 문제에 대한 요 유사 문제도 뽑아줄 거고요. 그리고 이 정기적으로 금요일에 보는 거 빼고도 그 학생이 수학 문제를 더 풀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프로그램 자체가 시중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교재들에 대해 가지고서 요 틀린 문제에 대한 유사 문제도 뽑을 수 있고 모의고사에 대한 유사 문제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문제나 교재를 이렇게 제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요 상시 요 문제 요 신청서라는 거를 저희가 여기 그 로비에다가 올려놓을 건데 그 로비에 있는 신청서를 제작을 해서 올려주면은 요 학습지랑 요 교재는 무제한으로 만들어서 제공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일정 같은 경우에는 요 특강이에요. 특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이 자기가 준비하는 전형에 대해 가지고서 그 전형을 어떤 식으로 자기가 스스로 이끌어 나가야 되고 어느 시점까지 어떤 것은 끝내놔야 되고 어떻게 해야지 해당 전형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입시에 관련된 특강이에요. 그래서 총 3회로 진행될 건데 요 정시하는 친구들은 요 정시 마인드 세팅 및 로드맵 설계 특강을 들으면 되고 그러니까 수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학생부 디자인 특강 및 과제 출제 그리고 진로 보고서 작성 특강 요거 2개를 들으면 되고 그리고 둘 다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3개 다 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정시 마인드 세팅 및 로드맵 설계 특강 같은 경우에는 과목별로 정시에서 꼭 해야 되는 학습 그래서 마인드 세팅은 어떤 식으로 해서 언제까지 어떤 교재로 어떤 학습을 이어나가야 되고 오답 정리는 어떻게 해서 자기 약점을 보완해서 학습해야 되는지 등에 대해 가지고서 안내를 할 거예요. 그리고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는 이제 과목별로 자기가 해당 수업 시간에 했던 이런 활동들을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세특에 들어갈 내용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그 주제를 정한 후에 선생님들께 좀 허락을 받아서 발표까지 하는 과정을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막 요약 정리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데 이런 걸 하는 방법들을 언제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 그 한 학생이 작성했던 건데 이 학생 제가 사실 저번 달에 요 여름 캠프 끝나고서 처음 상담을 한 번 또 했어요. 그러니까 여름 끝나고 오니까 한 10개월 만인데 그러니까 성적을 잘 받고 오겠다고 저한테 선언을 했는데
그러니까 최상위까지 올라가고 싶었는데 조금 약간 다소 아쉬웠다라고 해가지고서 조금 상담을 지금 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름 캠프 끝나고서 성적이 워낙 많이 오른 데다가 어, 요 학생부 요 만들기 특강을 통해 가지고서 자기가 어, 이 친구는 사실 1학년 그 1학기 끝나고 여름 캠프를 해서 1학년 2학기에 대해 가지고서 과목별로 해야 될 요 세특이랑 동아리 진로 자율 이런 거를 다 짜고 갔었는데 그거를 2학년 때 와서도 썼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각 학생부 영역에 대해서 자기가 앞으로 이제 설계하게 될 요 내용들에 대해서 요 자기가 직접 설계하는 방법 요걸 알려줘서 요거에 대해서 학생부를 자기가 디자인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실제 한두 개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진로에 관련된 보고서를 써서 요 학교에서 기회가 왔을 때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요 진로 보고서까지 학생마다 여름방학 때는 한 개에서 두 개 정도가 적당하거든요. 요거 작성하는 법을 이제 진행을 해볼 거예요. 이제 열심히 달려왔다면은 요 마지막 일정인데요. 그러니까 중간에는 계속 일주일에 두 번씩 선생님과 상담을 하면서 학습에 대한 체크를 하고 수정 보완을 하면서 요 학습 습관을 기르는 과정을 하고 이제 마지막 8월 개학 전주에는 요 학기 중 로드맵 집중 상담 주간이 있어요. 이때는 여름 캠프 동안에 했던 학습 상황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보고 그리고 다음 학기 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학생부랑 학습을 이제 진행을 해나가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컨설팅을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모의 캠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요 학습 매니징과 그리고 학습 관리 그리고 모의고사 학생부 수학 컨텐츠에 대한 제공도 하며 그리고 끊임없이 피드백하고 학생들이랑 소통하면서 학생들의 멘탈적인 부분, 학습적인 부분, 습관적인 부분을 관리하고 이 내용을 모두 학부모님과 공유하는 그런 캠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그냥 자랑하려고 제가 갖고 왔는데, 그러니까 지난해 여름몰이 캠프 이 끝나신 분들에게 이 리뷰를 부탁드렸을 때 왔던 것들인데 기대 이상으로 컴팩트하고 알차서 아이들의 공부에 몰입이 됐었고, 요 하루도 안 빠지고 이렇게 이 컨설턴트 선생님들이 열심히 했다는 내용.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서 방황을 했는데 너무 많은 변화를 이렇게 느낄 수 있었고 아침에 일어나고 내일 밤까지 버틸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했지만 많은 동기부여도 하고 변화를 했다는 이런 피드백도 있었어요. 사실 이런 피드백 보면은 정말 이 일한 보람도 느껴지고 그러니까 저도 오히려 더 힘이 난달까요? 그래서 매일 어떻게 학습을 하고 있는지 문자로 보내줘서 아이가 얘기를 안 해도 그 부분을 알 수 있어서 좋았고 멘토링 보고서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캠프로 인해서 규칙적인 생활을 했던 그런 내용들. 근데 조금 여기서도 좀 약간 안타까운 내용이 이제 마스크 썼던 거는 좀 안타까웠다라고 하시는데 정부 방침이기 때문에 사실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거나 뭐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좀 철저하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는 해요. 보면서 항상 조금 약간 마음이 아프기는 해요. 설렘 반 걱정 반으로 시작했던 여물개미 하루를 앞뒀는데 뭐 불안하시기에 뭐 또 기회가 되면 참가하고 싶다라고 해가지고서 재등록에 대한 의사까지 보여주시는 리뷰고요. 그래서 리뷰들이 이렇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 여름 몰이 캠프에 대한 설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까지 하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너무나도 인기가 많아가지고서 학생들이 항상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쫄래쫄래 그 선생님을 너무 보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인기 최고의 선생님인 그러니까 요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하시는 요 황자람 컨설턴트를 한번 소개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황자람 컨설턴트와 같이는 요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 그리고 또 혹시나 좀 약간 질문이 있으시면 그것들에 대한 질의응답 그리고 요 노트북 가져가 가지고서 학습관이 실제 안에가 내부가 어떤지 요거까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요 황대람 컨설턴트 분께 저는 요 이 진행을 넘기고 저는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황자라입니다. 네, 학습 진행하시면서 아마 학부모님들이 궁금하신 점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제가 지금 채팅창을 좀 보고 있어요. 근데 질문이 따로 많이 올라오시진 않으셔서 기존에 질문하셨던 내용들로 좀 전달을 해 드릴게요. 어, 학생들 중에서 이제 많이 궁금해하는 게 필수 수강해야 되는 강의가 있나요?에 관한 부분인데 저희가 따로 필수 수강해야 되는 강의 같은 경우엔 없습니다. 학습을 온전히 하는 것이 일단 올라운드 스쿨 몰입학습관의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이야기할 때 학습 시간을 하루에 얼마나 가져야 되나요? 라고 하면 수강 강의 시간 빼고 나서 학습을 복습하고 스스로 약간 꼭꼭 씹어서 넘기는 시간들이라고 하죠. 그런 시간들이 보통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평일에 지금 학습관에서 가져가고 있고요. 방학 같은 경우에는 아침 8시부터 사실은 시작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보통 월수금에는 대치 학생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월수금이나 화목 이렇게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보통 수학학원을 가게 되죠. 그러면은 한 6시부터는 보통 학습관에 와 있거든요. 그리고 화목이 만약에 비어 있으시면 아침 8시부터 밤 1시까지 보통 와서 저희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자습을 합니다. 그럼 자습 시간에 과연 학생들이 무엇을 하느냐? 혹시 숙제에 끌려다니지는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당연히 숙제를 해야 되는 건 우선이고요. 선행해야 되는 학습이 있다면 선행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혹시나 학생들 중에 백지 복습을 해야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각 과목별 백지 복습이나 노트 등을 만들어서 복습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내용은 다 저희가 밴드에 올려드리기 때문에 크게 공부 어떤 것들 하는지 걱정은 별로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차량 운행하느냐 물어보시는 분들 있는데 학습관에서는 따로 차량 운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식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 중에서 저는 급식이 싫어요. 밖에서 사 먹고 싶어요. 라고 하는 다양한 학생들의 니즈를 저희가 좀 맞추기가 어려워서 도시락 이런 것들도 저희가 생각을 해 보았으나 학생들이 점심시간 그리고 저녁시간에는 좀 여유롭게 자기만의 식사를 즐기면서 그리고 좀 휴식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서 저희가 중식 제공은 따로 안 하고 있고요. 근처에 나가서 먹을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번 겨울 캠프라든지 여름 캠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맛집 지도를 따로 올려드려서 그날그날 먹을 수 있는 맛집 같은 걸 올려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대치동 같은 경우에는 학원과 특성상 밥도 굉장히 빨리 나오고 간단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요. 그런 것들은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 공부 안 하는데 버틸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공부 안 하는데 버티게끔 학습 컨설턴트 선생님과 학습관에서 저희가 지켜보시는 선생님들이 거의 2명의 담임이 함께 붙어서 학생들을 같이 움직여주겠다라고 말씀을 저희가 늘 드려요. 그래서 학습 동기부여를 늘 해드리고요. 공부 안 하던 학생도 하는 것을 저희가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그런 학생들 학습관에서 많이 같이 공부를 하고 있고요. 네, 남녀 학년별로 학습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나? 라는 말씀 물어보시는데요. 저희가 학습 공간을 딱 반으로 나눠서 반은 여학생석, 반은 남학생석으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습관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아마 이해가 잘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학습관을 보여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원 선생님이랑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선생님 이거 꽂았는데 괜찮나요? 네, 잠깐 아, 요거 그 네. 저거 전원 빼면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요. 네, 저희가 학습관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공간은 로비에서 친구들이 공부하는 공간이고요. 핸드폰은 아이고 개인정보긴 한데 핸드폰은 여기다 다 내고 학생들이 지금 들어가요. 오늘은 학교 가니까 학생들이 지금 안 있죠. 그래서 보통 학생들은 4시, 3시 정도에 오고요. 저희가 올라운드 스쿨 양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뭐 스케줄러라든지 오답노트, 프리노트,
그리고 지금 정기고사가 다가와서 저희가 학생들 정기고사 계획표 적는 게 지금 필수입니다. 그래서 정기고사 계획표도 다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잊어버렸다? 없습니다. 여기 다 준비되어 있어서 그냥 바로 같이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가 학습관 보여드릴게요. 카메라가 안 커졌나요? 저희가 너무 조그맣군요. 제가 키워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네, 지금 마우스 가지고 저희가 잠깐 와서 학습관에서 저희 보여드리는 화면을 조금 키워드리도록 할게요.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이제 잘 보이실 것 같아요. 아까 잘 안 보이셨죠? 저희가 학습관 안에 내부 보여드릴게요. 일단 학생들이 들어오면은 저희가 학습관이 지금 아무도 없어서 보여드리는데 일단 들어왔을 때 체온 체크 원래는 손 소독이랑 출석 체크 바로 해줘야 되는데 출석 체크할 때는 입시연구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탭이 있습니다. 그래서 탭을 찍고선 출석 누르고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학습관 원래 비밀의 공간인데 오늘 공개하겠습니다. 네, 지금 학생들이 안쪽에서 지금은 공부 안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학습관이 있고 학생들 자리가 각자 다 있고요. 이렇게 반투명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옆 친구들이랑 잘 보이진 않아요. 근데 이게 신경 쓰이는 학생들 여기다가 시간표를 많이 붙여놓거든요. 저희가 정리 잘 된 학생 자리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학생들은 사물함이 각자 다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학습관 선생님이 늘 상주에서 앉아 계세요. 그래서 도망갈 데가 없거든요. 저희가 진짜 살아있는 파놉티콘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쵸 선생님? 네, 이 자리에서 네. 일어나가지고서 보면은 네, 그 모든 다- 학생들이 요 네. 학습하는 것들이 보이고 저기 위에 이제 CCTV로 요 사각지대 부분을 보고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요 컨설턴트 선생님들이 혹시 학생들이 집중을 못 하고 있진 않은지 이렇게 졸고 있진 않은지 이런 걸 확인해 가지고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거예요. 네, 저희가 CCTV로 보다가 조는 학생이 발견되면 바로 잡으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리 잘 된 학생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저희 그 학생 자리네요. 공부 잘하는 친구. 네. 잘하는 친구들은 확실히 정리하는 것들이 달라요. 근데 저희가 학습관 선생님들이 다 이런 정리하는 내용이나 책 정리라든지 이런 것도 다 도와주기 때문에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 학습관 투어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응답하고 이제 예.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더 질문 나오시는 내용 질의응답하고 저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도 같이 들어오실까요? 네. 네. 박정원 선생님이랑 저랑 같이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쪽으로 오시죠. 네,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은 해당 질문에 대해 가지고서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질문이 따로 없으신가 봐요. 그래서 질문 혹시 많이 나오는 내용들 있으면 박정원 선생님이랑 같이 답변을 드릴게요. 학생들이 보통 이과가 많은가요, 문과가 많은가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해주시거든요. 이과가 맞나요, 문과가 맞나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과가 조금 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입시 추세상 조금 이과가 좀 더 많은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문이과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좀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최상위권부터 이렇게 중위권 친구들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있어요. 전교 한 3등 안에 드는 학생도 지금 한 2명에서 3명 정도 있고요. 그리고 요 좀 약간 중위권들 관리가 필요한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은 좀 약간 집중적으로 또 관리도 하고요. 그리고 또 질문이 많이 나오는 게 잠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학습에서 혹시 저희 해야 되는 여름방학 프로그램 뭐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여름방학 때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이제 몰입관 개강하고 났을 때 같은 경우에는 요 모의고사 보는 거, 그리고 금요일 날 수학 정기고사 보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특강이 3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정시에 대해서 로드맵이랑 오답 정리랑 그리고 마인드 세팅하는 특강이 있고요. 수시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로드맵 특강을 통해 가지고서 요 진로, 자율, 동아리 세 특을 각각 자기가 다음 학기 때 혹은 그 이후의 학기 때 어떤 식으로 관리할 건지 짜보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특강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요 학생부
요 디자인을 한 내용 중에 하나에서 두 개 정도를 선택을 해가지고서 실제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도 찾아보고 보고서도 작성을 해보는 이런 특강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학생이 희망하면은 사실 진로 보고서 최대 그 지난 겨울 방학 때는 한 4개까지 한 학생이 있기는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 피드백하고 요약 정리하는 것까지 도와줄 거예요. 네, 혹시 여름몰이 캠프가요, 학생 대상이 중학생 대상인지 고등학생 대상인지 물어보는데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여름 몰이 캠프 같은 경우에는 대상은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고요. 네. 그리고 네, 고1, 고2 학생들이고 총 33명으로 인원은 제한돼 있어요. 학년별로 나눠서 공부하지는 않고 남학생 섹터랑 여학생 섹터는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제 같은 학교들이나 좀 친한 학생들끼리는 이 떨어뜨려 놓을 거고 혹시나 이 중간에도 이 자리를 다시 배정하는 게 이 학습관 관리라든지 학생들 집중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은 중간에 자리는 컨설턴트 판단 하에 옮길 수도 있어요. 네, 선생님 그리고 학습관 건물 위치 궁금하시다고 하시는데요. 아, 학습관 위치 같은 경우에는 요 음마아파트 사거리에서 그 노브랜드 피자 쪽에서 그 스타벅스 쪽으로 네. 이제 걸어오시다 보면은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음마아파트 사거리에서 걸어서 뭐 그냥 한 3분에서 5분 내외의 거리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혹시 저희 지방 학생도 있나 뭐 영재고랑 특수고 학생들도 있나 물어보시는데 네, 저희 네. 실제로 그 한과영 학생도 왔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또 설명을 하나 안 드렸는데 지금 현재도 사실은 그 온라인 독서실도 진행을 그러니까 거리가 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조사하고 그 시간에 온라인으로 접속해 가지고 관리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여름 몰이 캠프 때 같은 경우에도 뭐 잘 공간 그리고 머무를 공간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당연히 올 수 있죠. 그리고 혹시 좌석 배정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지 궁금하시다고 하시네요. 네, 혹시 선착순인지 뭐 이런 게 궁금하신가 봐요. 사실 좌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호불호가 갈리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좌석이 거의 대부분 거의 비슷한 구조고 그냥 사물함도 있기 때문에 그냥 조금 이제 관리가 많이 필요하거나 잠이 조금 약간 많은 친구들의 경우에만 그냥 그 관리 선생님이 바로 이렇게 옆으로 고개를 돌리면 볼 수 있는 자리 정도에다가 배정을 하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렇게 같은 학교 학생들이 좀 약간 뭉쳐 있지 않게 배정을 하고 사실 좌석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조금 약간 교체가 되기는 해요. 만약에 이게 애들이 부침성이 워낙 좋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여름 캠프 때 그냥 처음 봤는데도 불구하고 2주 후에는 그러니까 무슨 그렇게 절친마냥 그렇게 세상 친하게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다시 자리 떨어뜨려 놓고 관리하고요. 어쨌든 자리 배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호불호가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요 저희 컨설턴트가 봤을 때 최적의 세팅이라고 생각하는 걸 판단해 가지고서 좌석 배정 이렇게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선생님 혹시요 방학 지나고도 학습관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라고 하는데 지금도 학습관 계속 연결해서 하는 학생들 많잖아요. 네, 그래서 네, 여름방학 끝나고 요 몰입형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겨울방학 때도 오고 그리고 계속 이용하다 여름방학 때까지 이용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학습관에서 정해진 시간에 와서 관리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게 프로그램은 준비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저희 그 학습관 이용하는 프로그램 말고도 뭐 프로그램 많잖아요. 종합형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음에 한번 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보니까요. 네,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면은, 그러니까 요 타겟형이라고 해가지고서 요 비교과에 관련된 것들을 학기 단위로 운영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종합형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상담 플러스 요 밴드 관리를 요 학기 중, 요 방학 중 모두 다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이 학습관 이용하는 프로그램은 또 따로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요 온라인 독서실이라고 해서 미리 조사된 시간에 학생들이 온라인 줌 독서실에 등원해가지고서 자신이 학습하는 과정을 요 계속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 가지고서 관리를 하는 온라인 줌 독서실도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좀 자세한 게 궁금하시다라고 하면은 따로 문의 주나 주시면은 좀 더 자세하게 요 답변 드릴 거고 그러니까 비용 같은 경우에도 각 프로그램 비용은 전화로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 프로그램 신청 같은 경우에는 요 여름 몰이 캠프 설명회 신청해 주신 분들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요 설명회 이 신청 요 설문지 링크가 요 발송이 될 거예요. 아마 설문지 링크 같은 경우에는 12시 조금 넘어서 발송될 건데 그 링크를 통해 가지고서 신청해 주시면은 선착순으로 마감 진행될 예정이에요.
관리형 독서실 홈페이지는 저희가 따로 운영은 안 하고 관리형 독서실을 저희 이용하시는 분들 대상으로만 밴드로 요 관리하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어요. 좀 약간 폐쇄형으로 좀 약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좀 추후에 좀 관리형 독서실에 대해 가지고서 요 안내하는 것도 저희 홈페이지에 좀 탑재 예정이 지금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이거 학습 프로그램 방금 설명드린 거에 대해서 보시고 싶으시면 홈페이지에 저희가 따로 올라와 있어서 다원교육 입시연구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저희가 관련 내용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제 올라운드 스쿨, 종합형, 타겟형 이런 형태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각자 다 설명이 되어 있고요. 컨설턴트 선생님 소개도 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컨설팅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다원교육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입시연구소 탭 누르시면 해당 내용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학년 모집 정원 같은 경우엔 지금 현재 자녀석이 33석인 네.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재원생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거기 학생들이 거의 다 이제 여름방학으로 많이 다들 가지는 않는데 그 학생들과 같이 아마 지금 여름방학 진행하는 친구들도 같이 공부가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 학년 모집인데 저희가 지금 고1, 2 대상으로 오늘 모집을 하고 있고 고3들은 저희가 추후에 모집하는 모의고사반이 따로 있어서 모의고사반 진행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선생님? 네, 네. 맞아요. 그 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2주 후에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전학년 모집 정원은 33명이고 그러니까 현재 요 지금 이제 이용하던 학생들 외의 인원만 이제 그 따로 이제 모집을 하는 거예요. 또 질문 따로 없으실까요? 네, 한 1분 정도만 질문 나오나 한번 기다려 보고요. 그러니까 질문 없으시면은 설명회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오전부터 와가지고서 이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나면은 사실은 좀 이제 한 달 지나고 나면은 좀 너무 뿌듯한 감에 약간 생색도 내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로 열심히 하는 프로그램이기는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노력하는 것들이 방향성을 제대로 가져가고 있는지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보여주시는 열정들이 조금 약간 잘 녹아날 수 있도록 제가 컨설턴트 선생님들이랑 관리 선생님들이 되게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할 거예요. 늦게 들어와서 설명 못 들으셨다는 분들 있는데 저희가 이 설명의 영상은 다 녹화해서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따로 저희 상담실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녹화본 영상을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밴드에 학생들 메일 성취도랑 이런 거 업로드하는 거는 저희가 이게 공개 밴드가 아니라 개별 밴드예요. 그래서 학생들 만약에 박정환 학생이면 박정환 학생 개별 밴드에 박정환 학생 만약에 박정환 학생이라고 치면 학생, 학부모님, 담당 컨설턴트 선생님 그리고 관리형 독서실 담당 선생님 이렇게 해서 4명까지 이제 아이디가 들어가서 그렇게 4명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습실만 이용 가능하신지 물어봤는데 여름몰이 캠프는 저희가 신규생은 자습실만 이용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학년이 섞여서 좌석 배정 되는지도 궁금하시대요, 선생님. 네, 학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섞어가지고서 배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요 학년 배정은 없을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 이제 고1, 고2 학생들인데다가 그 관리 선생님이 상주하면서 관리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뭐 중간에 떠들거나 좀 약간 분위기를 흐리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렇게 뭐 학년이 다른 학생들이 같은 공간에 있다라고 해서 좀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 밴드 내용이 이게 공유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부모님, 다시 말씀드리면 학부모님, 학생, 관리 선생님 이렇게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별로 정보가 공유되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아까 뭐 진로 보고서 쓰는 거 학생부 디자인하는 것도 다 그냥 그 담당 컨설턴트 학생 학부모님만 공유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전체 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기 상황 그리고 입시 정보 그냥 이제 이벤트에 관련된 사항들만 이렇게 안내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질문 여기까지 받도록 할 건데 혹시나 추후에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언제든 요 DNA 입시연구소 3454-1150으로 전화 주시면은 바로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에 요 오전부터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신청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요 보내드리는 링크를 통해 가지고서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설명해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자람이었습니다.